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라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의원이죠. 지금 태영호 의원이 비록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태영호 의원이 당시는 일반인이었죠. 일반인으로서 2018년 5월 30일에 당시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로 내고 조선일보도 바로 받아서 쓰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태영호가 혈혈단신으로 여기 한국으로 망명을 해 왔는데, 가족 사진 한 장 못 갖고 왔다.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2018년 5월 30일 날 여기서 일가 친척을 하나 만난 겁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태영호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 이모의 아들, 그렇죠.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외사촌 형제의 꼴인 거죠. 그런 분을 오촌 숙부를 만났다 이래갖고 되게 기사화되고 이러면서 혈혈단신으로 온, 그렇지만 여기 와서 일가 친척을 만나서 무척 기쁜 이런 장면하고 그 증거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같이 찍은 사진, 태영호 씨 어릴 때 찍은 그 사진을 내놓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저도 이제 최근에 보면서 의아하더라고. 근데 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저희들이 할 건데, 왜 이게 기사화됐고 그게 아무런 의문시 되지 않고 기사화된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태영호 당선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 당시는 당선 아니죠. 일단 태영호 의원 당선인. 예. 태영호가 그 당시 뭐라고 말했냐면, 만난 다음에 탈북민과 실향민 가족 이산 상봉, 그런 캠페인 할 것이라고 자기가 뭐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예전에 김현희 있지 않습니까? 칼파르파기게. 김현희를 그때 당시에 김현희 육촌인가 되는 사람을 여기서 그때 당시 안기부나? 예, 거기서 김현희 육촌인가 찾아서 이렇게 친척을 찾아서 이렇게 맞춰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하고 뭐하고 똑같은 꼴이 난대요, 지금. 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 태영호뿐 아니고 태씨 종친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종친회 회장인가? 예. 그런 분도 갔습니다, 그 자리에. 예. 그리고 기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딱 무슨 유출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걸? 근데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태영호가 책에다 쓴 건 뭐라고 썼냐면, 3층 서기실이 아무라는 그 책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언니, 아버지 이모의 아들이 월남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민군대에 나갔다. 그 아들이 인민군대에 나갔다가, 네? 그렇게 하고 실종됐고, 그 다음에 이모 할머니 가족도 미군이 후퇴할 때, 그때 행방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월남했다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만났다는 분이죠. 예, 예? 예. 그분이 그 당시 인민군에 복무했을 당시입니다. 인민군에 복무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인민군에 복무하면 18살은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분의 나이가 적어도 한 86세?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영상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확정할 수는 없는 제가 확정할 수는 없죠. 젊어 보인다고 해서. 근데 그래도 이쯤 되면 이제 네티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진을 신문이랑 당시 방송에서는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어요. 네. 예. 그랬죠. 태영호랑 같이 찍은 사진. 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가족 사진이 아닙니까? 네. 태영호 아버지, 태영호 다 있거든요, 그게. 네. 거기다 또 이런 거,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게. 예? 그건 편집을 한 거고. 예, 그렇게 붙였는데, 그때 당시 태영호 아버지 나이는 한 30대 지났을 것 같거든요. 30대 중반쯤. 그 다음 태영호는 한 7살쯤? 그 기사에 이렇게 난 것 같은데요. 7살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7살 때라고. 네. 그러면 태영호는 62년생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69년도. 예. 70년도 이때 찍은 사진이라는 소리죠. 예. 그런데 6.25 때 내려온 사람이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 맞다라면은 네. 같이 찍은 사진이 확실하다라면은 태영호는 62년도생이기 때문에 69년도 7살이라고 네. 하니까 69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69년도에는 그 오천 숙부는 남쪽에 살았던 거죠. 같이 69년도에 만날 일이 없는데 네, 만날 일도 없고 그 사진이 올 경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오천 숙부란 분이 잠시 그 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 북파공작원이었나? 북파공작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북파공작원도 그렇고 그런 뭘 믿죠, 또. 그게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으로서 그 오천 숙부는 6.25 때 월남을 했고, 예. 근데 어떻게 태영호는 62년도에 태어났고, 네. 그러니까 정전협정하고 9년 뒤죠. 53년도에 정전협정하고 그 9년 뒤에 태어났는데 그 어떻게 같이 사진 찍은 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 이 친척이다, 혈육이다. 그분은 또 명천에서 그 월남했거든요. 명천에서 월남을 했는데 69년 당시면 태영호는 종로 유치원을 다닐 때입니다. 평양시. 참고로 평양시에도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동. 종로동이 있어요. 평양시 중구역이 어디냐면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일성 광장 있고 이쪽이 중구역입니다. 네. 그 일대 가장 중심인 건데 평양시 중구역에 종로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태영호 씨는 그때 종로 유치원을 자기가 그렇게 썼으니까. 네, 그렇죠. 종로 유치원을 다녔고 평양에 있어. 태영호 씨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네. 그다음에 물론 저거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조부 그러니까 명천이죠. 함경북도 네. 명천에 조부네 집에 있었다 그러지만은 유아기에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태용호 씨가 쓴 삼층서기실의 암호 그 책에는 종로 유치원을 나왔어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그 종로 유치원을 졸업하고 창전 인민학교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계속 유치원, 인민학교, 중고등학교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다 평양에서 네. 이들은 생활을 했어요. 그 시기에 그 7살 되는 시기에 태용호는 평양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명천이 고향인 그분과 네. 장소적으로도 불가능한 네. 거고 또 시간적으로도 아까 불가능했던 거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면 이 그 태용호의 아버지가 이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 가족 때문에 월남 때문에 네. 그 자천됐다 그러거든요. 네, 당시 뭐 대학에 있다가 예, 건설대학 교원이었다가 네.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기자로. 네. 그거 자천이란 말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월남자 가족이 있다고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기 조태영호 씨는 그 증언록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이지. 아버지 입장에서 이모의 네. 아들, 즉 외사촌 형제가 월남했다고 해서 네. 자기네가 그 핵심 계급에서 뭐 한 등급 아래로 떨어졌다. 좌천 계급적으로 그거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런 게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 그 외갓집에도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일제 시기에 그분은 경찰했습니다. 그분이. 일제 시기에 순사를 했거든요. 선봉 쪽에서. 친일파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전쟁 시기에, 근데 그 순사, 이렇게 경찰하면서도 이렇게 못되게 안 놀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벌 안 받고, 그분은. 처벌 안 받고 있다가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월남하게 됐죠. 월남했는데, 그 가족들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인민반 그러니까 같이 사는 주변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제 때 경찰이었고 월남까지 했으니까 그 가족들 손가락질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거야 뭐 어떻게. 예, 그랬지만 그 아들은 뭐 사로촌 형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이라 그래야 되나 네. 손가락질 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쉽게 말하면 태영호 씨는 그런 무슨 당 대회인가 뭐 네. 회의 이후에 아예 네. 자기네 가족이 계급적으로 한 계급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 그 사람, 그 아들 이름 학수인데, 학수 아버지, 맞아. 그분이 학수거든요, 이름이. 그분이
기록주 발표 공장 거기서 사료총 연장됐습니다. 공장 기록주 발표 그거든요. 그게 1급 기업소입니다. 그것도. 근데 거기서 그 사료총 연장 다 그랬다는데요. 그분이? 나도 좀 이해 안 돼. 내가 물론 거기 살아보거나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이제 그 북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월남자 가족들, 네. 월남자 그러니까 해방 이후 당시 배경이 그렇겠죠. 해방이 아니라 전쟁 이후를 그 배경으로 삼은 영화들 보면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영화에서는 무지 많이 나오고 또 예를 들면 그 영화 대표적인 게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는데 보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많이 봤죠. 네, 보증이라는 네. 서경섭인가 그 사람 네. 주인공이고 그 보증이라는 영화가 아주 대표적인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남자 가족을 어떻게 대우했다 그래야 나 처리했는가. 그리고 네. 사회적으로는 비난받고 그들 역시 위축돼 있긴 하지만은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월남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당에서 어떻게 키운다 그래야 되나 끌어안으려고 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영화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영화 자체가 어디 화학기업소인가 1급 화학기업소에서 있었던 남ung 화학기업소인가 거기서 실제 있었던 남ung 청년학 이야기를 종자로 해갖고 이제 원형으로 영화를 만든 거고 그렇게 월남자 가족을 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는 영화 속에 숱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그 우리 여기서 이산가족 상봉 이때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산가족 상봉한 그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러네. 지금 어쩌고 거지. 그러니까 자기 그 북에 있는 자기 가족 형제들이 뭐 간부를 했는지 노동자만 하고 살았는지 그건 그분들이 증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만의. 그러네 진짜. 네, 제가 우리가 여기서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그분들 산증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게도 이렇게 이 금강산에 가서 이산가족 상봉한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고향에도 그 내가 알고 있게도 두 사람 있는데 한 분은 그 무상강산 전기수리 직장 초급당비서입니다. 그분이. 당비서예요? 네, 당비서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도 이쪽 사람도 당비서거든요. 그 사람은 기지국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전화 이동통신 그 기지국 그 비서입니다. 그 사람은. 그 둘이 있는데 뭐 그거 다 간부라는데 그 사람들 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지국은 일반 이게 간부부에서 취급 안 한다 거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동통신 기지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 조직부에서 간부사 앞에서 이렇게 다 임명하거든요. 그럼 노동자도 당 조직부에서 조직부 간부부에서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도 월남자 가족들이 있다는데요. 그 사람의 그 친척은 성북동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면 탈북했어요 또 친척은? 친척은 그러니까 전쟁 때 월남하신 거죠. 친척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금강산에서 그때 주소를 안 간다. 내가 북에서 있으면서 이런 휴대폰 가지고 브로커다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날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자기 친구 좀 만나게 그러니까 친척 고모가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분이 그 고모한테 주소를 대주면서 그때 기억나는 게 성북동이거든요. 그 고모님이 사시는 게 성북동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쭉 얘기한 것이 좀 산만하긴 하지만은 태영호 씨가 2018년도에 오촌 숙부를 만났다는 것이 시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 사진 그거는 증거로 내세운 건데 그거는 같이 62년도생과 전쟁 때 탈북이라 그래 월남이지 월남한 사람이 만난 적이 있어야 사진을 찍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증거로 되고 그 당시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의문 없이 그거가 마치 태영호가 여기서 진짜 혈혈단신으로 와서 친인척을 만나서 뭐 대단한 그것처럼 보도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분은 숙부라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뒤에 돌아가시고 근데 숙부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숙모가 되겠죠. 숙모는 그 뒤에도 뭐 명절 때 연락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우지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연출해내는 것도 이산가족들, 네? 탈북자들 이산가족들 그런 그 동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런 호응을 얻어내고 뭐 이런 일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목적은 잘 모르겠어요. 추정은 못하는데 어쨌든 목적이나 그런 건 못지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아신가요? 거짓말을 네.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쨌든 또 뭐 그 숙부와 만났다는 거에서 그분이 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 네. 실제로. 근데 그 좀 전에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장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 태영우는 7살 때 평양에 있었고, 네. 그 사진은 명천에서 찍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네. 함경부동역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 장소적으로나 시차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을, 마치 유일한 증거로 해서 그가, 그 여기에 그 친인척을 만난 것처럼 하고 그걸 하나 이벤트화하고 그 목적이 무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요거는 네. 특별히 없고 예. 이런 팩트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